봅시다. 이제 운동 방정식 갈 거야. 근데 운동 방정식이 아니라 사실은 뉴턴의 운동 법칙. 일 법칙은 관성의 법칙. 근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할 거야. 알겠죠? 네. 운동 상태를 유지하라는 성질이 관성이야. 그래서 이거 정도만 알고 가자. 정지관성이라는 것이 있고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파트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내가 이 관성의 법칙에서 좀 문제를 좀 꼭 내고 싶어, 출제권자가 판단을 했을 때, 그 낼 게 없는 거야. 개념이 너무 쉬우니까. 그렇잖아?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라는 게 이제 좀 이따 봐보자. 정지관성이라는 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야. 그 다음에 운동관성이라는 건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물체가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 정지를 유지하겠지. 네. 말이 틀려. 맞아요. 그게 정지관성이야. 오케이?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버스에 사람이 타고 있어. 근데 버스가 정지야. 그럼 나도 정지겠지. 근데 버스가 급출발을 하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반대 방향으로. 왜?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넘어져? 뒤쪽으로 넘어지지. 그래 안 그래? 자,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버스가 Vm/s로 운동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버스도 운동, 나도 운동이야. 그러다가 이 버스가 정지해. 예를 들어 급정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쏠려? 운동 방향으로 쏠린다고. 그지? 달리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면 달리던 방향으로 쏠릴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근데 지극히 이 해석은 추상적 해석이지. 맞아, 틀려. 그럼 요거를 수치적 해석으로 좀 바꿔보자고. 오케이. 됐습니까? 네. 버스가 급출발했다라는 얘기는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얘가 이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버스가 오른쪽 방향으로 급히 힘 F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만약에 힘을 주었다고 치자고. 그럼 얘가 정지하려는 방향은 어디겠어? 요쪽이겠지. 맞아, 틀려? 맞아? 네. 그럼 봐봐. 이제 첫 번째 예를 잘 보고. 그러면 얘가 힘 F 값을 0이 아닌 값으로 줬는데, 이때 가해진 힘의 방향을 오른쪽 방향, 즉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석하면, 이때 발생된, 얘가 뒤로 넘어졌다는 얘기는 얘한테 작용된 F 정지 관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거야. 말이 틀려. 아, 됐네.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내가 가해준 R자 힘이라는 방향의 관성력의 방향은 어디로 해석되어진다? 반대로 해석되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보자. 그러면 이 경우는 잘 봐봐. 얘가 Vm 포세크로 달리다가 0m 포세크로 간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V0로 잡으면 얘는 뭐야? 나중 V가 되겠지. 맞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V0가 V보다 어때? 크지? 그러면 V가 V0보다 작으니까 여기까지 인정? 네. 그럼 넘겨주면 부마부제로라는 값이 0보다 작지. 그지? 네. 그러면 결국은 델타 V 값이 음수지. 말이 틀려. 그럼 당연히 가속도의 부호도 음수지. 근데 내가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지. 말이 틀려. 이해가? 가시죠? 그럼 봐봐. 아, 얘가 음수라는 얘기는 F는 MA에서 얘가 마이너스 값을 맞았으니 얘도 마이너스야. 말이 틀려. 즉 다시 말하면 이 자동차에 가해진 R자임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뜻이라고. 됐어? 네. 근데 관성력의 방향은 가해진 R자임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반대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관성얘가 앞으로 쏠리는 거야. 맞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해석이 아니지. 이건 논리 정연하게 수치적 해석이잖아. 말이 틀려. 맞아요. 그지? 네.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에서 가장 어렵게 내면 이 현상을 가지고 문제를 내.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근데 참고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운동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낼 게 너무 많아. 즉 다시 말하면 출제할 거리가 운동 방정식에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관성의 법칙에 목을 맬 이유가 없는 거야. 그잖아. 맞지? 낼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기출 유형에서도 졸라 많아. 수능 기출 유형 뭐 풍부해. 그럼 학교 선생님이 가뜩이나 시간도 없어 미쳐버리겠는데 굳이 이 관성력의 개념을 끄집어 당겨서 시험 문제에 낼 이유는 전혀 없어. 그렇지 않겠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뭐 다 똑같은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이니 만약에 혹시 굳이 이 내용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다 라고 얘기하면 요게 나와요. 엘리베이터 운동.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일정 부분 이미 배웠어. 왜 배웠냐? 봐봐. 아까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이미 해석했던 요게 엘리베이터 운동이야. 그러면 관성의 법칙에서 수치적 해석을 요하는 문제는 이제 매우 쉽고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때 이게 어떤 출제 유형으로 나오느냐? 저울이 있고 사람이 있어. 얘가 mkg이래. 오케이? 네. 자, 그럼 내가 1층에서 탔어. 그럼 엘리베이터도 정지고 나도 정지야. 맞아?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정지, 나도 정지인데 엘리베이터가 일정 수준의 속력을 높이려면 가속 운동을 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속을 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쪽으로 상승한다 쳤을 때 가속을 할 거야. 맞지? 근데 보통 엘리베이터는 가속도 값이 60m per minute이야. 그러면 이거를 분속이지. 그럼 이걸 초속으로 얘기하면 60세크분의 60m니까 가속도가 1m per sec의 제곱으로 운동을 하거든? 근데 엘리베이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냥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를 그냥 A로 잡을 거야. 오케이? 그럼 얘기는 끝났어. 이 저울의 눈금의 변화가 이 문제의 핵심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 시점에서의 눈금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얘의 몸무게만큼만 나타날 거야. 즉 mg야. 맞지? 네. 맞아? 네. 자, 엘리베이터의 질량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이쪽으로 가속 운동을 한대. 그럼 이게 알짜 가속도 방향이지. 네. 그럼 알짜 가속도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관성력이 작용하지. 네. 자, 그럼 잘 봐봐. 얘의 몸무게의 방향은 항상 이 방향으로 일정해. 지구가 이쪽 방향으로만 계속 잡아 당기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이 시점에서의 얘의 가속도를 A라고 친다면, 즉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A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힘을 엘리베이터가 쓴다면 관성력으로 나타나는 관성력의 가속도 방향 이쪽이지. 말이 틀려. 맞지? 그러면 봐봐. 나의 몸무게의 방향이 여기고 관성력의 방향도 여기야. 맞아 틀려? 그러면 두 힘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쏠려. 그러면 이때 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었을 때는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봐. 이제 A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상승 운동을 했을 경우에 눈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는 mg에다가 플러스 내가 mkg을 갖고 있었는데 얘 때문에 파생된 눈금도 포함되겠지. 근데 걔네 둘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지. 맞아? 그러니까 끝. 이해가? 네. 이게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봐. 세 번째. 등속 운동을 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자.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델타 V 값이 나중이나 처음이나 같아버리니까 그러면 V-V0는 0이 되겠지. 즉 따라서 델타 V 값은 0이 되는 거고 가속도 엑셀레이션 값이 얼마야? 0이지? 그 델타 V가 0이고 따라서 가속도 A 값도 0이기 때문에 얘는 얘한테 힘을 주지 않은 거야. 그럼 끝났네. 자, 네 번째. 이제 감속 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지? 네. 얘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해석하면 끝나. 그러면 감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는 요 방향이었지? 가속일 때는, 그럼 감속이었을 때는 요 방향인 거야. 맞아? 그러면 이것의 관성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지? 이거일 거야. 맞지? 끝났네. 감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 이게 아니라 끝.
이해 갔어? 네.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나와. 어렵게 내면. 알겠어? 네. 자, 뉴턴의 제2법칙은 뭐냐? F는 ma야. 근데 모든 물리학의 공식들은 얘를 모티브 삼아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알겠어? 네. 그래서 뉴턴의 제3법칙. 물론 F는 ma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힘의 평형이라는 것과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해. 자, 힘의 평형이 있고 보자. 평형이 있고 작용, 반작용이 있어. 근데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고 다 차이점이 있다. 자, 공통점은 뭐냐? 방향은 반대다. 그리고 크기는 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해석할 때 F, A가 B에게 주는 힘은 F, B가 A에게 주는 힘과 같다. 근데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끝나는 거야. 그럼 쌤, 차이점은 뭡니까? 힘의 평형은 작용점의 일치다. 오케이. 네.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서로 상호간에 있다. 두 번째의 차이점은 뭐냐? 작용점이라는 것이 일치했을 경우에만 힘의 합성이 가능하고 그럴 때만이 R자임이라는 개념이 힘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이 경우는 힘의 합성이 불가능하다. 즉 R자임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A가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이 물체를. B가 20N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물체를. 그럼 A의 작용점은 물체를이라고 했으니까 작용점이 물체지. 네. B의 작용점은 물체를이라고 했으니까 작용점이 물체지. 네. 그러면 이럴 때는 20N, 10N, 그러면 이 물체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FR자임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라 그래서 10N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럼 대체 R자임이라는 게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작용점이 일치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봐봐. 잘 봐봐. 근데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 작용점이 일치하면서 방향은 반대야. 그리고 힘의 크기는 같대. 아우 씨. 됐네. 그럼 어떤 물체든 방향이 반대고 얘네 둘의 크기가 같아. 그럼 됐네. 따라서 이때 발생되는 R자임은 반드시 0N이 돼야 된다. 맞지? 오케이? 네. 그럼 쌤, 얘는 뭐예요? 봐.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 오케이? 그럼 A라는 물체는 B를 잡아당기는 거야. B라는 물체는 A라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야. 와우. 얘가 얘에게 주는 힘, 얘가 얘에게 주는 힘이야.
그럼 당신들 이거 어떻게 알짜형 구할 거야? 알짜형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지. 작용점이 서로 달라. 그럼 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구해야 될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기준이 얘 기준도 안 되고 얘 기준도 안 돼.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힘을 합성하거나 또는 알짜형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만 둘 상호 간에 뭐다? 힘의 크기만 갖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뿐이지 어떤 특정한 똑같은 기준을 두고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예를 들어, 야, 네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럼 나는 뭔데? 그럼 내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럼 나는 뭔데? 이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아까 경우는 확연히 이해가 되지. 야, 너는 있잖아. 이물체 기준. 나도 이물체 기준이야. 그럼 네가 큰지 내가 큰지 확인해 보자. 가능하잖아. 그지? 야, 나는 네 기준? 아니, 나는 네 기준인데?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기준이 달라버리는데. 항상 과학이라는 것은 기준이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한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아, 틀려. 쉽게 얘기하면 이걸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잘생겼어, 이 새끼야. 그러면 얘는 미친. 내가 너보다 잘생겼지, 이 새끼야. 장난해? 졸라 싸우는 거지. 그지? 졸라 싸울 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니까? 지랄? 나중에 이제 살인사건까지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중리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잠깐, 대기. 일로 와보세요. 딱! 자, 이 사람 기준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비유 대상이 가능하지. 그래, 안 그래? 그지? 맞잖아? 그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만 해석하고 끝내자, 오늘은. 자, 평형은요, 작용점이 일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해석하시면 돼. 예를 들어, A가 B에게, 자, A가 B를,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해석하면 얘는 서브젝트, 얘는 오브젝트. 그치? 주어, 목적어. 맞아? 자, C가 B를. 그러면 서브젝트, 오브젝트인데, 봐. 주적 개체인 서브젝트, 즉 주어는 다르고 목적어가 일치하면 여기서 말하는 목적어가 작용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서브젝트, 오브젝트, 서브젝트,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이 B와 B로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오브젝트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라고? 목적어이면서 작용점이라고.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얘를 가라 치고 얘를 나라고 치면 학교 시험 문제 또는 수능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야, 가와 나 사이의 관계는 힘의 평형이니 작용점이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끝. 그럼 선생님, 작용 반작용의 관계는 뭡니까? 자, A가 B를, 오케이. 그럼 B가 A를 이렇게 물어본다.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작용 반작용.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복병이 하나 숨어 있어. 어떤 복병이 하나 숨어 있느냐? 잘 봐.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데, 이제 과거에는 작용 반작용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는데, 요즘 조금 꼼수를 부리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 어떤 꼼수냐? 이 관계는 만족해. 그런데 힘의 크기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작용점은 일치했어, 만족했어.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둘 사이의 힘의 크기는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네. 됐습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구가 있어? 책상이 있어? 책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봐.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오케이? 네. 아, 지구가 책을 떠받치는 힘. 아,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 샘플 문제로 설명드릴게. 그게 더 빠르겠지, 그치? 네. 시간이 애매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10시입니다. 10시. 수고하셨습니다.